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사실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근데 최근에 또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또 업데이트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2024년 9월 20일 어떤 좀 가슴 아픈 기사가 다시 떴는데요. 이게 아마 파키스탄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세요. 근데 또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되게 건장하신 분이셨는데, 장어 양식장에서 일하셨어요.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이제 10년 만에 이제 백혈병에 걸리셔가지고, 근데 역시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으십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한 거죠. 이 포르말린 때문에, 백혈병에 걸린 거다라고 이제 인정받으신 뭐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이제, 그땐 제가 좀 이제 명확한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일부는 좀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 뒤로 이제 이분이 공식적으로 본인의 얼굴 드러내고, 인터뷰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명확히 말씀드릴 것도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광어나 장어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많이 뿌렸어요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뿌렸다라고. 그 이유가 어린 물고기 때문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어린 물고기 치어라고 하죠. 참고로 광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단 폐사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어린 물고기도 되게 비싸거든요. 비싼 거 사왔는데 집단 폐사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1년 농사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충 같은 거에 이제 취약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 그 포르말린들을 이제 뿌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량을 보면 포르말린 투여량이 물 1톤당 한 100에서 200ml 넣거든요. 참고로 이 넙치가 광어입니다. 예, 광어인데. 근데 이 사용량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애매하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1톤, 그러니까 물 1톤당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양이 100ml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루에 물 1톤당 100ml씩 매일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이분 인터뷰에서 많이 뿌렸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진짜 하루에 1ml씩 넣었다면, 진짜, 그래서 최대 총 넣은 양이 100ml였다면 이분이 많이 뿌렸다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좀 더 많이 뿌리신 거 아닌가, 더 수시로. 그래서 실제 이분도 이렇게 많이 뿌렸다라고 인터뷰 하셨고, 또 실제 이분은 또 백혈병까지 걸리십니다. 정말 극소량을 매일 이렇게 조금씩 뿌렸다면 한 백혈병까지 가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화학 관련된 실험을 하고 이쪽 종사자로서 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극미량 매일매일 이렇게 뿌렸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백혈병까지 가기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정말 좀 많이 뿌리면서 자꾸 수시로 이 증기를 많이 들이마신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추산염 포르말을 왜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생충 곰팡이가 정말 탁월합니다. 워낙 살균력이 너무 뛰어나요. 이게 얼마나 뛰어나냐면 시체 방부제로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곤충 표본 거 있잖아요. 곤충 표본하면 곤충이 안 썩잖아요. 그 이유가 포르말린을 뿌려놓으면, 왜냐면 균이 번식을 못하니까, 미생물이 번식을 못하니까 안 썩는 거거든요. 그만큼 살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쓰면 안 되는데, 거기서도 뭐 그물가리 시기를 늦춰주니까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쓴다는 뭐 제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 안 그러길 저도 바랍니다만은. 근데 포르말린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름알데히드라는 거는 이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발암물질이고요. 1군 발암물질입니다. 당에 최대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물에 녹여놓은 게 이제 포름알린인데,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주의하자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포름알데히드 문제지만, 이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추가로 또 메탄올도 살짝 넣어놔요. 10% 정도. 에탄올은 마실 수도 있는 거지만, 성분이지만, 메탄올을 7ml만 먹게 돼도 실명할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포르말린에 넣어놔야지만 그 내에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메탄올도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뿌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기준치를 정해놓고 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느냐?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23년 자료는 제가 못 찾았는데요.
아마 뭐 추정컨대 뭐 1000톤 이상은 당연히 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톤 이상이 지금 포르말데히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사용량 그 기준치를 보시면 따져봤을 때 정말 이게 정말 그 기준치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이 팔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걸 위험한 걸 왜 쓰게 하느냐? 근데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물과 또 희석시켜야 돼요. 물과 굉장히 희석시켜야 되고 소량만 사용하게 하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물 1톤당 한 100에서 200ml만 쓰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치에 그러니까 기준치에 맞춰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하기간 지키라는 건데, 출하기간이 뭐냐면, 휴약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약품을 썼으면, 화학물질을 썼으면, 출하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휴약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류의 포르말린이 잔류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지켜주면 뭐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백혈병 환자까지 나오시고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좀 그 이상으로 좀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의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식장이요. 그럼 이거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양식장 개수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남에만요, 양식장이 16,000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죠. 근데 이걸 다 조사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전수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예. 그럼 내부 제보자가 좀 제보를 해줘야지만 그쪽 관련 양식장 가서 뭐 조사라도 할 텐데, 여기서 일하시는 대부분이 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세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뭐 어떤 거를 보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알고 이걸 뭐 제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양식장이 많아서 이걸 제대로 다 좀 관리 감독과 수시로 가서 뭐 기습해서 뭐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조사된 것도 없는데 너무 이게 정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아시죠? 인도에서 작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인도의 이제 특정 시에서 그 나곤 대학이라고 있어요. 나곤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그냥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사서 그냥 분석한 거예요. 그 안에 잔류 물질들이 뭐가 있나 분석했더니 뭐 중금속도 나왔지만 다량의 포르말린이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미량의 포르말데히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검출될 수 있는데 그 이상 다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돼서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에서 뭐 전수조사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그 결과가 아직 보도는 안 됐습니다. 이게 안 좋아서 보도를 안 한 건지, 뭐 아무 문제 없어서 보도를 안 한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이게 인도에서 왜 충격이었냐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 인도 비하르조라는 데에서 실제 이런 생선에서, 이런 수산물에서 이런 포르말린이 이제 또 다량 검출돼서 인도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조사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거가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해야 됩니다, 조사를. 이거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지만, 예, 저도 참고로 광어 좋아하고요, 장어도 다 좋아합니다. 예, 물론 가끔씩 먹는 별미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자꾸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런 뭐 백혈병까지 걸린, 그러니까 과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실제 생선에서 과량 검출되는 해외 사건도 있는 만큼 이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기회 될 때마다 어떤 이런 언론계에 계신 종사자분에게 저 자꾸 좀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제 뭔가 좀 명확하게 어떤 답변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도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이라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성원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